자, 오늘 우리 1인 창직 과정 미니 토크에 김득성 성이 아니고 승입니다. 김득승 어렵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김득승 비즈니스 엑셀 전문 코치, 내가 이름을 그렇게 붙인 전문 코치를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늘 여기 모신 것은 제가 이제 질문할 때 막 2절, 3절 후렴까지 길게 설명하면 안 되고 조금 짤막짤막하게, 너무 안 짧아도 되지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엑셀 전문가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뭐 은행에서 배운 거죠. 전직의 경력을 가지고 그 은행 다니면서 계속 그 엑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이어서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을 계속 활용하고 개발하고 또 퇴직 후에도 계속 썼죠. 네. 강의한 데도 쓰고 네. 그래서 계속 쓰는 게 방법이더라고요. 뭔가 전문가가 되는 방법. 그런데 대한민국에 엑셀을 쓰는 사람, 또 금융기관이든 금융기관이 아니든 내가 볼 때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엑셀을 가르치길래, 제가 알기로는 뭐 온오프 믹스 같은데 뭐 3년 동안, 뭐 2년 동안, 3년 동안 뭐 몇천 명이 들었다고요? 연인이니까. 어쨌든 연인은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쓰는 엑셀은 사실 알리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엑셀 쓰고 10년씩은 나도 썼고 우리 회사에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인데, 근데 저는 엑셀을 좀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썼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엑셀의 기능 중에 고급 기능이 있고 아주 좋은 기능이 있고 별로인 기능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대개 엑셀 기능 중에 쓸데없는 기능을 많이 써요. 거의 사장돼 가는 기능. 그 빌 게이츠의 엑셀과 그 잡스의 그 스마트폰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잡스의 스마트폰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거 미리 안 쓸 것 같다 싶으면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아예 없이 심플하고, 저기 버튼 하나도 안 만들려고 무지 애를 쓰는 이 잡스의 특징에 반해서 빌 게이츠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은 있는 거 없는 거 옛날에 개발했던 거 전부 다 안고 갑니다. 그러면은 엑셀 안에 몇 가지 기능이 있나 하면 예를 들어 1000가지가 있다 치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쓸 수 있냐, 100가지만 쓰면은 잘 쓰게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기능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고착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는 기능만 쓰다가 이 쓸 수 있는, 제대로 써야 될 기능을 하나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쓸모 있는 기능만 쓴다 이거죠. 그렇구나. 그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게 호기심일까요? 왜 그렇게 뭐 안 써도 되는 그런 기능들을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인도식 엑셀이라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인도식 엑셀, 그것도 또 희한해. 인도식 엑셀이 뭐냐면은,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인도의 그 브레인들 있죠. 그 외국 견해에 지사로 파견 나온 사람들. 그렇죠. 임금이 싸고 아주 우수하니까 이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거 선진국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근데 아주 젊고 똑똑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엑셀을 쓰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 쓰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쓰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빌 게이츠 특징을 알고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걸 다 버린다. 그러면은 이 엑셀의 기능 중에 최강의 기능만 쓸 수 있으면은 그 아래쪽 기능을 하나도 안 써도 되니까 배우기도 쉽고 능력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쓴대요. 그리고 그걸 자기들끼리 가르쳐 준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쓸데없는 것만 쓰고 앉아가지고 자기 아는 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내한테 단언하더라고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한판 붙었죠. 최강이 돼 보여야 되겠다. 쟤들을 이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그 제 엑셀이 바로 인도식 엑셀이라는 이유가 이름이 그렇게 해서 붙은 거예요. 그거 재밌네요, 그죠?
그 네이밍도 아주 재밌는데 진짜 인도식. 인도식 엑셀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이제 기업에 이렇게 가보면 뭐 예를 들어 저 어카운팅 파트라든지 파이낸스 파트라든지 이런 있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 보면 왜 선배로부터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 그 친구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후진 기능을 쓰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 그 이제 그 업무 인수인계가 보통 보면 외국계에서는 30분 이내에 돼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잡을 그만 털고 다른데 승진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직장을 간다든가 했을 때 30분. 30분 내로 이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없으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니까 매뉴얼을 보고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예. 그 두 가지가 테크닉과 매뉴얼이 같이 붙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능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능력과 동시에 매뉴얼이 같이 있기 때문에 30분에 너 당신 지금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는 거야 하면 손님 와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수가 있죠. 예.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첫째 매뉴얼이 무지 약하고 아예 없습니다. 거의 세월호 아시잖아요. 매뉴얼이 있어도 안 지켜집니다. 게다가 기능은 후진 것만 씁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한국식 엑셀을 쓰게 되면은 10년 후에도 그 방식이라서 20년, 30년이 지나도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구나. 그 지금 아까 질문 잠깐 돌아가면 그 온오프 믹스 같은데 뭐 몇 년 만에 몇 명이 지금 몇 명을 강의했다고요? 강의 들으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대략. 저는 저 언어스 믹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코칭부터 먼저 받았죠.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나는 엑셀을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쓴다. 예, 예. 근데 대부분 다 회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당신처럼 엑셀 쓰는 사람 우리 회사에도 있어. 이게 기본 답이죠. 예. 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 이거 메가더 스쿨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죠. 봤더니 답을 안 주고 답을 안 주고 엉뚱한 책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낯선 사람 효과라는 책을 읽어봤냐. 그래서 낯선 사람을 그 무슨 책이냐. 난 읽기도 싫고 당장에 답을 달라라고 막 그냥 다그쳤죠. 했더니 일단은 그 내용을 요약은 해주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희한테 질문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네가 살았던 환경이 내가 살았던 환경과 차이가 없다. 은행에서 퇴직했다는 것 너무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네가 쓰는 답은 내가 쓰는 답과 같을 건데 그러면 네 답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내 답으로 해결되겠냐 그거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낯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낯선 사람은 다른 답을 갖고 있을 거다. 네가 해결하지 못했던 방식, 그 방식이 아닌 방식을 낯선 사람이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 물어봐라라고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낯선 사람한테 물어본 게 그 온오프 믹스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 계속 이야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서 온오프 믹스 예. 그건 어떻게 됐냐니까 그 낯선 사람이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동네 가정주부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완전 내가 다른 환경에 있었거든요. 이 엑셀이라는 걸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낯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래. 자기는 모르겠대. 그래서 그 아주머니 이런 상황이면 강의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죠. 했더니 엑셀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이거 교육하면 굉장히 직장에서 적응도 잘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만들고 작은 기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스템이 없을 때 이거 쓰면은 그냥 거의 뭐 1억씩 들어갈 그렇지. 비용을 자기 스스로 만들면 공짜고 누구한테 의뢰를 해도 1,000만 원 그 이하로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년들한테 좋은 거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한테 물어보지 말고 청년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럼 당신이 아는 청년이 낯선 사람이니까 내가 아는 청년은 소용없고 당신이 아는 청년이 있냐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있대요. 뭐 한번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 저기 청계산 인생수라는 이상한 이름을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만나보겠냐 그래서 그래서 만나보자 해서 거의 보름이 지나서 그 친구를 만났죠. 그 친구를 만나서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왜 내가 강의를 이렇게 좋은 걸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오냐. 뭐하고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찌라시를 붙였다. 동네에도 붙이고 그 은평구타운에 강의 들어오셨던 거 이제 사실 찌라시 옛날에 했었죠. 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그 찌라시 쓸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원수가 60명씩 왔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쓰는 방법은 청년들한테 노출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노출이 안 된다. 그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는데 누가 그거 길 가다가 여기 붙여놓은 걸 보겠냐. 그때 당신은 몰랐었어요. 그게 3, 4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스마트폰으로 보도에 아무거나 올리면 되냐? 그 블로그를 만들라는 이야기냐? 아, 그거 만들 새가 어딨냐 이거죠. 청년들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데 우리 노인들이 하는 거래요. 내 블로그에 누가 오겠어요?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알려진 다음에 블로그가 유용하지. 알려지기 전부터 블로그 만들어 놓고 이곡이 기다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강의를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있대요, 청년들이. 그래서 위즈돔이라는 웹사이트를 소개를 하면서 거기 아는 사람 하나 있으니까 전화 걸어서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 찾아갔죠. 그러니까 그 위즈돔에서 강의 내용을 들어보더니 아 이런 강의 같으면은 경쟁력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렸죠. 바로 매니저가 옆에 붙었어요. 그 낯선 사람 효과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는 바운더리 안에 내가 가까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하나도 몰라. 그렇게 무식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머리는 좋아.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소개받던 그 사람한테 갔더니 이제 강의를 만들고 그리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뭐죠? 뭐라고 그러나 용어가 있대요. 강의 내용도 뭐라고 바꿨냐 하니까 장그래도 뭐 이건 안다. 뭐 이 장그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있었대요. 그 장그래라는 그 주인공이 있었는데 장그래도 이건 안다라는 강의로 뭐 어떻게 미생에 나오는 미생에 네. 그 비즈니스 엑셀이라는 이름까지도 그쪽에서 특별한 이름이죠. 앞으로 인도식 엑셀로 바꿔야겠어요. 인도식 엑셀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주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올려놨더니 갑자기 아니 내가 60건, 70건씩 찌라시를 갖다 붙여도 한두 명도 안 들어보는 그 강의가 그거 올리자마자 갑자기 45명 내지 60명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근데 와서 이제 그 강의를 시작했죠.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몇천 명이 된 이유는 그 홍보 전략이었죠. 근데 홍보를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홍보가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쟁력이 없는 강의는 홍보되면 안 돼요. 한번 왔다가 다시는 안 오거든요. 소문도 안 나.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시킨 다음에 내보내야 된다고요. 경쟁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기간 한 5개월 정도 엑셀 강의 관련돼 있는 교재를 만들고 경쟁력을 샤프하게 다듬었죠. 한번 내인데 걸려들면은 못 빠져나가게. 다시 안 오면은 자기 대학원 수업을 캔슬하고 오더라고요. 이거는 꼭 듣고 대학을 듣든 거 말든 거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강의의 내용을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이건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갔었어요. 그때 은평 뉴타운 도서관에서 했던 거는 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내가 너무 멀리 가기 싫은 거예요. 이런 데 오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멀어, 우리 집에서. 그래서 우리 집에 슬리퍼 신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그곳을 찾다 보니까 은평 뉴타운 도서관에 한 번 내가 딱 들어가 보니까 강의실이 기가 막히더라고. 그거. 야 이거 잘 쓰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썼대. 그 강의 제가 처음 그 강의실을 제가 처음으로 테이프 끄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유시민 씨 뭐 이런 사람 와가지고 초대를 해가지고 강의가 열렸죠. 그때 강의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강의 내용이. 그래서 강의가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됐죠. 돈 만드는 방법도 그때서 알았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강의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열었어요. 거의 한 700회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까지? 위즈돔에서 3년 동안 아니 위즈돔에서만 한 게 아니고 그 위즈돔 다음도 재밌어요. 위즈돔에 올려놓으니까 슬슬 이 약관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보통 한 4, 50명씩 등록하고 이렇게 오는데 한 30명, 20명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들었다 이거죠. 홍보 안에 바운더리 바깥에 이제 또 튀어나가게 되겠구나. 위즈돔에서 물었더니 내가 하고 있는 이 강의가 주력 소개하는 주력 상품이 아니래요, 자기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1대1로 진짜 전문가를 만들 수 있는
그 아무나한테 전수되지 않는 이런 기술 같은 거를 소그룹으로 전수하는 그 방식이고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완전 뭐 60명씩 대중 이 강의실 100명 앉혀놓으면 있죠. 여기 강당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런 강의는 자기들이 주력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하고 있었는데 이제 50% 가는 이런 센터에 자주 왔죠. 거기 있는 친구가 위즈도 못하는 온오프 믹스라는 데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오프 믹스 올리면 위즈보다 훨씬 더 뜰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곧바로 거기다 올렸더니 그때부터 다시 또 불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만 계속 갈 게 아니고 이런 그 웹사이트면 웹사이트, 강의실은 강의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활용을 해먹어야 되겠다. 비용은 물론 안 들어요. 그 돈을 내가 지불을 하고 이 강의를 열라 그러면은 강의실 빌리는데 한 30만 원, 뭐 2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할 수가 없는 그 무료 강의거든요. 근데 이제 공짜로 하게 되면은 이런 걸 거꾸로 시설도 굉장히 좋아요. 뭐 와서 그냥 이 강의해 준다고 이 도심권 이런 데서는 막 과자 같은 것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온 사람들도 대접받고 강의도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할 수가 있죠. 무료 강의는 돈 내고 받는 강의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내용도 충실하게 그 돈 내고 받는 강의보다 더 좋게 만드는 거죠. 개인 지도도 하죠. 개인 지도는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하진 않는데 특별히 직장에서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개받아가지고 그러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나이 연령대가 40대 이렇게 되는데 40대쯤 되면은 이제 생각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디스메이킹 이런 걸 잘하는데 엑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떨려나게 생겼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인 지도하고 요인지도를 통해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는데 거의 뭐 너무 만족스러워 해가지고 저도 한 분을 그 프랑스 저 회사에 다니는 분을 개인 지도를 제가 부탁을 해서 개인 지도를 한 7, 8번 했나요? 10번 했나요? 10번 정도 한 거. 10번 했어요. 요청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해당 한 10만 원 받았나요? 그 정도 받았다고 네. 하죠. 받으면서 했는데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 보니까 너무나 만족해. 이게 만족도가 뭐 완전히 그냥 검증이 돼버려. 내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분 얘기를 듣고는 저는 확신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썼죠. 책을 네. 그동안 제가 요즘 한 몇 개월간 강의를 중지를 했어요. 한 2개월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정식 출판을 하려고. 그 강의를 듣고 나면은 제 강의가 좋긴 한데 휘발성이 있어서 잊어버려서 큰일 났다고 자꾸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강의한테 전화 오고 막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책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2개월 걸쳐서 책을 만들려고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막 그래서 거의 다 돼가죠. 한 70% 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도 왜 저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그 3강까지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책자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강의용이지 실제로 그 출판한 책으로 목적이 아니었고. 근데 그 내용이 참 너무 딱한 것이 이걸 1강부터 3강까지 이야기해 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내가 모르던 걸 알았다고. 근데 그 내용은 전부 안 쓸 엑셀이에요. 안 쓰는 엑셀. 그러니까 한국 코리안 엑셀을 강의를 하는 거죠. 제가 가서 강의 그 은평인터넷에서 강의를 했을 때 한 1, 2, 3강쯤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다가 그 다음 올라가면 안 들으려고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하고 그냥 자빠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1, 2, 3, 4강에 그 낮은 저급한 엑셀만 쓰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고 나면 나는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 이런 걸 정말 안 썼으면 좋겠다 싶은 기능만 배우고 간 거예요. 함수까지예요. 엑셀 함수를 쓰고 있다? 그럼 이건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함수를 배우면 나 엄청나게 알아가지고 머리 터지겠다 그러면서 다 도망가죠. 근데 불쌍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대, 30대의 경우에는 그 1대1로 강의를 받는 사람은 그 비선에서 완전 반해버려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또 60명씩 모아놓고 하는 이 강의에 3강까지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사람들이 발전을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싹 들 정도로 3강을 축약해서 하고 나머지를 하셔야 되겠구만. 앞으로.
축약해서 하면은 미치겠다고 그래요.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케이. 자, 이제 뭐 저 왜 달라지냐 뭐 이런 왜 다르냐 이런 얘기는 이제 말씀 중에 대충 나왔으니까 혹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를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예? 인도식 엑셀의 예를. 인도식 엑셀의 예. 근데 그 틀어가지고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봐야 알거든요. 예.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를 말로 해봐요, 말로. 말로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보면은 받게 되면은 디토라는 거 아시죠? 같단 이화 동문 이런 이야기죠. 고객이 그 주문서를 보내왔는데 캐나다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캐나다라는 글자를 밑에다가 쭉 써야 되잖아요. 첫 줄만 캐나다고 나머지 비어 있어요. 그다음 미국 하면 미국 밑에 또 비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빈칸이 막 있잖아요.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완전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캐나다라는 말이 있어야지 컴퓨터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 빈칸은 안 쓰잖아요. 근데 이 빈칸을 채워넣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 빈칸을 채워넣는데 이 데이터가 한 5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옥사이가 붙여놓으면 됩니다. 500개 정도니까 한 30회 붙여놓으면 되겠죠. 근데 5만 개가 50만 개야 이게. 50만 개. 그러면 5,000번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걸 붙여놓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반 그 인들이 쓰는 방식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적어도 10시간, 12시간 걸려요. 그죠? 5,000번 복사해서 붙여. 그래서 실수해. 근데 비즈니스 엑셀 쓰는 방식은 사람이 쓰는 방식 있죠. 4초 만에 해요. 4초. 그래서 그 방법을 딱 가르쳐 주면 아차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면서 인도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엑셀을 쓴다는 걸 알게 돼요. 따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닥하면 쫙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되지. 50만 개. 2만 개. 그거는 다 비에 있을 때 가능하죠. 중간중간에 미국이 겐세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렇게 있을 경우에는 따닥을 몇 번 해야 될까요? 5,000번 해야 돼요.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개판나지. 그래서 절대 실수 없이 4초 만에 그걸 채워넣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때부터 이거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쓰는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것처럼 이 엑셀도 지가 쓰는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 지는 평생 그렇게 쓸 예정이잖아요. 그거 안 늘어요. 또 자기- 질문. 네. 질문. 뭐 엑셀을 아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뭐좀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데이터를 좀 가볍게 다룬 데서는 사실 그리 많은 지식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구글 시트라고 있잖아요. 예, 예. 그 구글 시트 정도만 배워도 그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놀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놀고 있을 땐 제가 비즈니스라는 말을 넣어놨잖아요. 돈이라는 말이 딱 끼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10,000개를 넘어서게 돼요. 매월 10,000개 안 된다 그러면은 거래가 그건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시트는 장난감밖에 안 돼요. 거기서 지금 근데 물론 구글 시트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엑셀과 구글 시트가 연동이 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건 어떤 경우에 좋냐면 이게 국제로 넘어갔을 때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전 세계에서 리얼타임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구글 시트죠. 저 구글 시트 아주 잘 써요. 거의 상상을 초월 정도로 스크립트를 막 쓰고. 그런데 문제는 엑셀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 분석을 하려고 든다면은 엑셀 모르면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우리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 업무를 하다가 저는 희한하게 그 COB라는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시스템이 안 돌아갈 때 전 세계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대만의 그 해저에 지진이 용암이 분출돼가지고 시티은행이 시티는 그 이야기가 맞는가 은행이 그 해저 케이블이 그냥 녹아버렸어요. 그럼 데이터가 싱가포르 시스템이 거기 있는데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돈을 오늘 지불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그 갔다 올 동안 기다리려면 이게 복구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걸 이제 컨티뉴티 비즈니스라고 그래가지고 COB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갑자기 이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게 없었던 거죠.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시에 저기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인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입된 거죠. 은행에 하루치, 이틀치 전 거래를 그냥 엑셀로 처리를 했는데 양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나 이 짓 하다가 그 나중에 은행 말아먹는 게 아니냐 하고 막 그냥 얘기했더니 양쪽에 굉장히 스마트한 두 친구가 내가 무슨 실수를 하는지를 옆에서 앉혀놓고 점검을 하면서 그 작업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어요.
비즈니스와 관계돼 있다 그러면 엑셀 모르면은 못 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더 없어요. 자, 또 다른 질문. 질문. 인도시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몇 어느 정도의 이제 일반 뭐 비즈니스 쪽을 한다고 그러면 몇 회기 정도 시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엑셀에 무한대의 시간 쓸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로 내가 디벨로퍼까지 가야 되겠다 싶으면 3개월이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마이크로 칼리지라는 개념인데 청년들한테 이걸 완전히 그냥 그 어떤 조직에 박아놓든 간에 이 친구가 리더다. 엑셀에 가서 리더 하려면 3개월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12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12강으로. 그 12강이면은 충분하게 한 번에 몇 시간? 2시간씩. 2시간씩. 그 이상 못 쓰게 돼 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 자기 머리를 과신하지 마세요. 50대는 머리가 굉장히 받아들이는 걸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걸 활용하거나 기억하는 데는 굉장히 느려져요. 반복이 엄청나요. 60, 70대는 강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10대는 내가 한 강의를 한 번 반복하세요. 20대는 2번 하시고 30대는 3번 하시고 70대는 7번을 해줘야 돼요. 똑같은 짓을 7번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래야지 그거 자기게 돼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깝깝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년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 감각이 없어. 아이템이 없어. 근데 60, 70대 사람 있잖아요. 네트워킹도 되고 아이템 다 되는데 IT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풍수들만 다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거를 결합을 시켜보려고 내가 시니어 분들도 교육을 하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좀 하시고, 예, 오늘 저 귀중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인도식 엑셀이 뭔지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물론 인도 사람하고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명칭을 인도식 비즈니스 엑셀 전문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직을 아주 제대로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아마 많이 바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년들도 뭐 일 없다고 난리 칠 게 아니라 우리 김덕선 대표한테 와서 엑셀만 3개월 열심히 배워가지고 전문가가 되면 어딜 가나 환영받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한마디 예, 한마디 더. 예,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지금 우리 그 시니어들하고 많이 만나고 했는데 시니어분들이 직업이 없다고 돈벌이가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았어요. 지금 이런 창직의 방법이 하나 있고 이미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그냥 숟가락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거에다 숟가락 넣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숟가락 넣는 게 하나 있고 리스크 별로 없이 그냥 적당히 할 만한 걸 숟가락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택시 운전기사잖아요. 그냥 택시 운전기사 하면 되잖아요. 근데 택시 운전기사는 벌이가 크진 않지만 한 200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거기 진입장벽이 무지 커. 택시 아무나 하게 안 해주잖아요. 그럼 택시 운전기사만 넘깁니까? 그 중장비 운전기사는 안 됩니까? 그 교육 다 시켜줘요. 그냥 별로 돈도 안 들어. 이제 제가 지금 그 어떤 시스템 하나를 개발하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레미콘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 그냥 등록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벌이 하는지 다 가르쳐줬어. 그대로 곧바로 사장이야. 자기는 사업자 등록증 내고 사장하고 그 레미콘 그 하는 방법 알면은 어디 가서 뭘 갖다 주라 하는 이 작업을 해주게 되면 다 되는 거고 나 돈 많아 그럼 한 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입 시켜가지고 2명이 동시에 하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작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만 생각만 하면은 그 사람은 페이가 보통 200에서 300 정도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운전기사 하려고 그러면은 거의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거 가서 아무도 안 해. 나만 숟가락 넣으면 돼. 그 이런 식으로 일반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다 숟가락 넣는 방식으로 돈 안 들이고 근데 연밀콘 사야 안 되냐? 안 사도 돼요. 어차피 그 할부예요. 사가지고 할부금 주고 이렇게 받는 거니까 다 똑같아요 그냥 상황은.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즐기면서 하는 방법인데 그게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창직의 방법이죠. 이거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혼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는 이제 다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방법 말고 이렇게 창직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버스, 중장비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있죠. 그 경호 있죠. 현금 경호 전부 여자분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미쳤지 완전히. 여자는 방만할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미국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그래서 사고방식을 완전히 가롭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는 조만간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설명을 드렸어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예. 자, 오늘 박수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